네. 월요일이라서 좀 더 힘드시죠? 그쵸? 월요일이라서 더 힘들고, 화요일은 또 화요일이라서 힘들고, 수요일은 또 수요일이라서 힘들고. 자, 네. 조금만 힘을 내서, 어, 우리가 이제 유동부채가 다 끝났어요. 그쵸? 우리 자산할 때는 엄청 시간이 걸렸는데, 유동부채가 다 끝났고, 오늘 비유동부채 다 끝나거든요. 내일 자본도 다 끝나요? 금방 끝나요. 그쵸? 이제 다 이제 금방금방 이제 넘어갈 거예요. 자산이 오래 걸리고요. 이제 비유동부채 57페이지 보세요. 비유동부채. 57페이지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유동부채에 속하지 않는 건 다 비유동부채입니다. 유동부채에 속하지 않는 건 다 비유동부채인데 우리가 비유동부채에 속하는 계정 과목은 여러분 많지가 않아요. 딱 요 세 개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세 개. 딱 세 개만 기억해 두세요. 사채, 장기 차입금, 퇴직, 급여, 충당 부채 요 세 개. 요 세 개가 비유동 부채에 들어간다. 그걸 일단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비유동 부채는 요 세 개만 배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세 개는 비유동 부채에 들어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장기 차입금은 이미 앞에서 했어요. 그렇죠? 장기 차입금, 장기란 말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비유동 부채에 해당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두 개만 배우면 되겠다. 그렇죠? 사채와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대해서만 배우시면 돼요. 사채와 퇴직급여 충당 부채. 사채부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사채. 이거 되겠죠? 요거 거기 보시면 쭉 넘겨보세요. 57페이지 사채가 있고요. 그쵸? 59페이지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고요. 그 다음에 61페이지에 기타 비유동 부채의 장기 차입금 임대보증금 뭐 있는데 그 기타 비유동 부채는 뭐 따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비유동 부채는 사채와 퇴직급여 충당 부채만 잘 보시면 되고 굳이 얘기하면 사채보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훨씬 더 중요해요. 사채보다. 실제 뭐 비중으로 치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훨씬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사채는 당연히 회사채예요. 회사채. 회사채.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회사채인데 어 회사채는 회사가 발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기업이 규모가 작으면 잘 발행을 안 해요. 규모가 커야 되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는 계정 과목은 아닌데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요 뭐예요? 앞에 뭐가 있어요? 퇴직급여란 말이 있죠. 종업원이 있으면 퇴직급여는 무조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회사든지 나올 수 있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비중이 이게 더 높아요. 사채보다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더 중요하긴 한데 그래서 사채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차차차. 사채, 회사채입니다. 그렇죠? 앞에서 우리가 유가증권 할 때 지분증권, 채무증권 설명드렸죠. 채무증권은 뭐가 있었어요? 국채, 공채, 사채 있었죠? 그 사채를 말하는 거예요. 국채, 공채, 사채의 사채. 앞에 우리가 유가증권 할 때는 사채, 남이 발행한 다른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우리 회사가 취득했을 때예요. 내가 샀을 때 다른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우리 회사가 남는 여윳돈으로 취득했을 때 뭐 단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했으면 단기 매매 증권, 장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했으면 매도 가능 증권 뭐 이렇게 내가 다른 회사의 사채를 취득했을 때고요. 얘는 상황이 달라요. 얘는 우리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직접 발행한 경우에요. 사채는 언제 발행한다 그랬어요? 국가나 공기업이나 회사가 큰 돈이 필요해. 큰 공장을 짓고 싶어. 그러면은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거 어디서 빌려야 되잖아요. 은행 가서 빌릴 수 있지만 일반 대중들한테도 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 사람한테는 못 빌리니까 1,000억이다 그러면 1,000억 누가 빌려주겠어요. 그렇죠? 이걸 1,000만 원으로 쪼개가지고 그렇죠? 여러 공서로 쪼갠 다음에 그거를 여러 대중들한테 이렇게 조금 조금 투자받을 수 있겠죠? 그때 발행하는 게 사채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줘요? 이자도 주고 만기에 원금 갚아주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발행했을 때, 그렇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처음에 57페이지예요. 57페이지에 거기 사채 해가지고
기업의 자금 조달해가지고 보시면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보이고요. 부채 자본 있죠? 부채 자본. 그래서 한번 앞에 설명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생겼으면요. 이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부채, 자본,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요쪽 왼쪽 대변 쪽을 우리가 자금의 조달 파트라 그랬죠? 요거는 빚으로, 남의 돈으로, 그다음 요건 내 돈으로 해. 그렇죠? 요때 사채를 발행하면 이게 부채가 된다, 빚이 된다 그랬고 주식을 발행하면 요거는 자본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지금 이쪽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 부채 요거예요. 사채 발행하면 뭐가 된다? 부채가 되고 일반적으로 발행한 다음에 돈을 빌린 다음에 언제 갚을까요? 뭐 당장 내년에 갚진 않겠죠? 3년, 5년 이래요. 그러니까 얘는 비유동부채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채를 발행하면 비유동부채가 됐다. 이렇게 잡아두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채를 여러분 직접 보실 일이 많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사채 증서를 볼 일은 거의 없었을 건데 사채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사채. 이 사채도 요즘에는요, 이거 다 전자발행으로 해가지고 볼 일도 없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무조건 전자를 좋아하죠. 전자. 종이 다 없애고. 주식도 이제 전자예요. 주권도 이제 안 나와요. 실물 안 나옵니다. 사채도 마찬가지고. 어음도 전자어음이 있고 종이어음이 있어요. 종이어음도 이제 없어질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다 없애는 거 좋아하잖아요. 전자야. 회사채. 회사채라고 제목에 써 있을 거고요. 그쵸? 그 밑에 무슨 당연히 뭐 삼성전자 주식회사 써 있을 거고 회사채예요. 그 밑에 뭐가 써 있냐면요. 금액이 이렇게 있어요. 장당 한 장에 이제 겉면에 적혀 있는 금액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발행일이 있고 발행일이 있겠죠? 발행일이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만기일이 있겠죠? 만기일. 그 다음 또 뭐 있을까요? 이자 지급일, 뭐 이자율 이런 정보들이 적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채라는 거는 언제 발행했고 언제까지 만기고 이자는 어떻게 언제 주고 얼마를 주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중요하니까.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이런 겉면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사채 겉면에 이런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채 겉면에 종이 겉면 요 앞에 이렇게 금액 있죠. 금액. 얘를 뭐라고 한다? 얘를 그쵸? 얘를 액면 가액이라 부른다. 요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액면가액, 액면가액. 액면이 뭐라 그랬어요? 얼굴이 액면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액면 가액이라는 거는요. 항상 어떤 증서의 겉면에 적혀 있는 금액을 액면가액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액면가액이 뭔지는 알았어. 그럼 액면가액의 정확한 의미도 아셔야 돼. 사채에 있어서 액면가액의 정확한 의미는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사채에 있어서 액면가액의 의미는요. 만기 시 만기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액면가액이라 부르는 거예요. 만기가 됐을 때 만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만기가 됐을 때 정확히 지급할 금액이 액면가액인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만기에는 액면가액으로 지급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 액면가액이 뭔지는 이제 아셨을 거예요. 겉면에 적혀 있는 거. 근데 이 액면가액의 의미는 뭐다? 무조건 만기에 무조건 지급해야 될 금액이에요. 자, 그러면 증서를 처음에 발행했어요. 사채를 처음에 발행했어. 그러면 발행했다는 말은 처음에부터 뭐 했다는 거예요? 딱 찍혀 나왔다는 얘기죠. 찍혀 나와 프린트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액면가액은 처음에 발행하는 순간 정해진다, 안 정해진다? 무조건 정해지는 거예요. 액면가액이라는 건요. 발행하는 순간 딱 찍혀 나오기 때문에 정해지는 거예요. 못 바꿔요. 만기에는 무조건 이 금액을 줘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액면가액의 의미입니다. 만기에 지급해야 될 거. 특징이 뭐다? 바뀌지가 않아요. 처음에 정해졌으면 무조건 그걸로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이자율 있죠. 이자율. 뭐 예를 들어 10%다. 뭐 이렇게 적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 이자율을 뭐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액면에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사채 액면에 적혀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액면 이자율이라고 부른다. 이자율. 얘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얘는 이자 지급일에 정확히 지급해야 되는 이자율이에요. 만기는 아니죠. 이자 지급일 날. 이자는 이자 지급일 날 주니까 그렇죠? 이자 지급일 날
이자 지급일에 뭐요? 지급해야 할 이자의 율이에요. 이자율이에요. 얘들 무슨 특징이 있어요? 찍을 때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딱 처음부터 정해져 딱 못 박아놨다고요. 이 액면 이자율이라는 거는요, 아예 처음에 사채를 발행할 때부터 정해놓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액면 금액, 액면 가액, 액면 금액, 액면 가액 다 같은 말이에요. 액면 금액, 액면 가액은 만기에 지급할 금액이고 사채를 찍을 때부터 정해져 있다. 액면 이자율은요, 사채 찍을 때부터 정해놓은 거예요. 이건 못 바꿔요. 이해되시겠어요? 액면 가액과 액면 이자율이다. 이거는 못 바꾼다. 됐죠? 이런 특징. 자, 근데 요거를 조금 알아두시고 해야지 이제 저랑 얘기가 되는데, 어 사채를 발행할 때 거기 57페이지 보시면 사채 발행 유형 있죠? 사채 발행 유형. 적어볼까요? 사채의 발행 유형이 있어요. 사채를 발행하는데 사채를 발행하는데 발행의 유형이 있대요. 일단 적어놓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액면 발행이 있고요. 두 번째 할인 발행이라는 게 있어요. 할인 발행. 세 번째 할증 발행이라는 게 있대요. 세 가지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뭐랑 비교해서 뭐 때문에 발생하냐면요. 액면 이자율 있죠. 요거 방금 설명한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 간의 관계에서 발행 유형이 결정된대요. 또 계속 설명하고 다 한꺼번에 마무리 해드릴게요. 그러면 액면 발행의 경우는요. 어떤 경우냐면요. 액면 이자율 있죠. 액면 이자율하고 시장 이자율하고 어떨 때? 같을 때. 할인 발행은요.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있을 때 시장 이자율이 좀 더 클 때 할인 발행이 되고, 할증 발행은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있을 때 시장 이자율이 좀 적을 때 할증 발행이 된대요. 자, 액면 이자율은 제가 설명드렸죠. 액면 이자율은 뭐예요? 사채 발행할 때 아예 딱 처음부터 정한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사채 발행할 때 딱 정해줘서 내가 이만큼 줄게 하고 정한 이자율이에요. 그럼 시장 이자율이 뭘까요? 시장 이자율은요, 말 그대로 시장에서 내가 다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이자율이에요. 시장이라 그러는 건 이 금융시장을 말하는 거겠죠. 동문시장이 아니라 금융시장에서 내가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내가 얻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되는 이자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 우리 그 가격에서 시가랑 비슷한 거예요. 시가랑 같은 개념인데 이게 이제 와닿는 분이가 안 닿는 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 이자율은 내가 이 사채 투자하지 않고 다른 데 투자했으면 일반적으로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되는 수익률을 시장 이자율이라고. 여러분도 개념 좀 알고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돈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몇 퍼센트 정도는 시장 이자율일까요? 요즘 시장 이자율이 얼마나 될까요? 그게 시장 이자율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 그게 시장 이자율이에요. 여러분 10%라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서 10%를 얻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0.1% 그러면 그거보다는 좀 더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생각이 들잖아요. 한 1%? 1, 2%? 이 정도. 그게 요즘에 우리 시장 이자율이죠. 근데 한 IMF 전에는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었죠. 그렇죠? 뭐 IMF 때는 더 높았고.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이라는 거는요. 그냥 투자자들이 평범하게 투자했을 때 일반적으로 얻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되는 수익률, 시장 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의 관계에서 결정이 된다 그랬어요.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과 같아. 그럼 액면 발행이 되고 그러니까 이 액면 이자율은 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회사가 지어주는 이자율이에요. 회사가 챙겨주는 이자율. 내가 여기 투자하면 회사가 나한테 투자하면 이만큼 챙겨줄게 하는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인 거예요. 시장 이자율은 딴 데 가면 얻을 수 있는 이자율. 그렇죠? 그럼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같다는 거는요. 내가 이 회사 사채에 투자 하나, 딴 데 가서 투자 하나, 뭐 그게 그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 관계에서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높다는 거는 회사가 챙겨주는 이자율보다 딴 데 가서 투자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내가 회사에서 챙겨주는 이자율보다 딴 데 가서 투자하는 게 더 낫겠다 싶으면은 할인 발행이 되고, 딴 데 가서 투자하는 거랑 회사가 챙겨주는 거, 이 회사에 투자해서 챙겨주는 이자율이랑 딴 데 가서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이자율 비교해 봤을 때 회사에 투자하는 게 낫겠어. 그럼 막 회사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몰리겠죠. 인기가 많겠지. 그럼 할증 발행된대요. 비싸게 팔 수 있대. 예를 좀 자세히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요것만 이해되면 이제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조금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볼게요.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일기 회사가 사채를 발행한다고 쳐볼게요. 사채를 발행해. 사채를 10,000원짜리 사채를 내가 발행하고 싶어. 액면 이자율은 10%로 정했어요. 액면 가액이고 액면 이자율이죠. 내가 어떤 회사가 이런 사채를 발행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현금 흐름. 첫해 0 시작할 때 10,000원을 투자를 하면 어떤 현금이 흐름이 발생해요? 1년 뒤에는 얼마가 발생해요? 이게 만기 여기 안 적었네. 만기 2년이에요. 만기 2년이면 1년 2년인 거죠. 1년 뒤에는 어떤 현금 흐름이 발생해요? 이자만 들어오겠죠. 얼마? 10,000원에 10%인 1,000원에 이자만 들어와요. 그렇죠? 2년 후에는 또 이자 발생하죠. 그 다음에 원금도 들어오겠죠. 원금도 11,000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해되세요? 10,000원 투자하면 1년 뒤에 1,000원 받고 그 1년 뒤에는 이자와 원금까지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채 사세요, 사채 사세요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우리 회사 사채 발행해서 금융시장에서 사채 사세요라고 지금 막 팔고 있어요. 근데 옆에 봤더니 은행에서 정기예금을 파네. 이것도 금융상품이죠. 만기가 있으니까 2년 만기로 이자를 예를 들면 12%를 준대. 12%. 그러면 지금 투자자들은 고민에 빠지겠죠. 아니 사채를 사면 10% 챙겨주는데 그냥 은행 가서 정기예금만 들어도 12%가 나오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10,000원 넣어두면 10,000원 여기다가 만약에 넣어두면 1년 뒤에는 1,200원의 이자 나오고 그 1년 뒤에는 또 1,200원의 이자와 원금 10,000원까지 회수할 수 있어. 12%의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팔리겠어요? 안 팔리죠? 안 팔려요. 이게 또 지금 여러분 같으면 뭐 투자하겠어요? 12% 수익 난 얘 투자하겠지. 그러니까 안 팔려. 안 팔린다고 이거를 그냥 뭐 안 팔린다 놔둘 수 있나? 어떻게든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자 보세요. 요 이자는요.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요? 이건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찍을 때부터 이자율은 액면 이자율 정해져 있다니까. 얘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다음에 액면 가액은 만기에 주는 금액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얘는 픽스가 돼 있다고. 얘는 현금으로면요 이미 찍는 순간부터 정해져 있어요. 그럼 뭘 바꿀 수 있을까? 바꿀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죠. 발행 가액밖에 못 바꿔요. 발행 가액 하는 거 처음에 발행 가액. 이 경우는 지금 10,000원 투자해 주시면 10,000원 잘 보세요. 10,000원 투자해 주시면 10% 1,000원 1,000원 10,000원 드리겠습니다 한 거죠. 근데 이게 팔릴 것 같아요? 안 팔릴 것 같아요? 안 팔릴 것 같죠? 그럼 뭘 바꿀 수 있다? 얘밖에 못 바꾼다 그랬죠? 어떻게 해야 돼요? 싸게 팔아야 돼요? 비싸게 팔아야 돼요? 싸게 팔아야겠지. 할인해줘야겠지. 할인, 디스카운트. 그렇죠? 할인. 그러니까 10,000원에 팔지 못하고 10,000원보다는 싼 가격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싸게 팔지는 여러분 계산해서 금방 나오긴 하는데 그건 우리 범위를 뛰어넘으니까 대충 예를 들어서 9,5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고민에 빠지겠죠. 9,500원 투자해서 1,000원, 1,000원, 10,000원? 그러면 적어도 10%보다는 더 수익률이 나는 거잖아. 이거는. 그렇죠? 언제까지 싸게 팔아야 될까요? 수익률이 얘랑 비슷해질 때까지, 같아질 때까지 싸게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할인 발행된다는 건 이해되세요? 싸게 팔아야 된다는 거. 자, 보세요. 액면 이자율과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 관계에서 지금 어떤 경우에 지금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낮죠. 회사가 챙겨주는 이자율이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이자율보다 낮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팔아야 된다? 할인해야 돼. 할인. 싸게 팔아야 된다. 이해되세요? 내가 챙겨준 회사가 챙겨주는 이자율이 딴 데 가서 얻을 수 이자율보다 가서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이자율보다 적으면 처음에 좀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할인 발행해야 된다. 할인 발행. 반면에 회사의 액면 이자율은 10%인데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인데 시장 이자율 딴 데 가서 아무리 열심히 투자를 해도 8%밖에 못 얻어. 그러면 내 사채가 인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엄청 인기가 있겠지. 어디 가도 8%인데 요즘 같은 시대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시대에 20% 투자 수익률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20% 무조건 챙겨주겠습니다. 그럼 다 사겠지. 그쵸? 그럼 얘는 만 원에 얘는 정해져 있어. 그쵸? 그러면 사람들이 막 살려고 난리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증발행해야겠죠. 비싸게 팔아야지. 수요가 많으니까. 그쵸?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예요. 즉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더 낮아. 즉 액면 회사가 챙겨주는 이자율이 더 커요. 그러면 할증 발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자율이 같아. 똔똔이야. 그러면 액면가액 그대로 발행할 수 있는 거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사채 발행 유형은요. 이 발행 시기에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의 관계에서 정해진다.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의 의미에 대해서만 알면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됐죠? 그래서 이 액면 이자율, 회사가 챙겨주는 이자율, 시장 이자율,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이자율인데 얘랑 비슷한 말로 거의 같은 말로 유효 이자율이라는 말도 쓰여요. 유효 이자율, 유효 이자율, 유효 이자율 같은 말이에요. 유효 이자율, 유효 이자율 다 같은 말이에요. 이 유효 이자율에 대해서 뭐 우리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간단하게 윗급수 올라가려면 필요하고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유효 이자율은 원래 의미가 뭐냐면요. 미래 현금 흐름과 현재의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을 유효 이자율이라고 하거든요. 말은 어려운데 개념만 좀 설명을 해볼게요. 편하게 들으세요. 그냥 개념만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여러분 금융의 기초예요. 모든 금융의 기초인데 여러분 좀 이해하고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께 돈을 드릴 거예요. 10,000원을 드릴게요. 10,000원을 드리는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당장 10,000원을 드리는 거 1번과 1년 뒤에 정확히 1년 뒤에 10,000원을 드리는 거 2번. 둘 중에 하나 택하세요 하면요. 물론 전제는 저는 절대로 부도내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1년 뒤에 드리거나 지금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뭘 택하시겠어요? 부도 안 나요? 1년 뒤에 도망갈 것 같아서 뭐 좀 주세요. 이런 거 없고 부도 안 나요. 그냥 무조건 1년 뒤에 줄 수. 1년 지금 현재 10,000원. 1번. 1년 뒤에 10,000원. 뭘로 하시겠어요? 지금 현재 10,000원이 맞겠죠? 여기서 1년 뒤에 10,000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변태 같은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지금 10,000원이 맞아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현재 1년 지금 1년 지금 10,000원과 1년 뒤에 10,000원은 다르다. 달라요. 여러분이 그거는 뭐 금융을 전공 안 해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왜 달라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런 것들. 자,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1년 지금 10,000원과 지금 10,000원과 1년 뒤에 제가 20,000원 드릴게요. 20,000원. 1년 지금 10,000원과 1년 뒤에 10,000원이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감이 안 오세요? 자, 1억과 지금 1억과 지금 1억과 1년 뒤에 2억. 뭘로 하실래요? 1년 뒤에 2억? 자신이 없는 거지, 그쵸? 무슨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질문. 지금 1억과 1년 뒤에 1억 5천. 지금 1억과 1년 뒤에 1억 5천. 1년 뒤에 1억 5천? 자, 그럼 지금 1억과
1년 뒤에 1억 2천. 살짝 좀 고민되죠, 이제. 왜 고민이 되는 걸까요? 왜 고민되는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지금 1억가 그러면 1년 뒤에 1억 1천. 아, 이거 완전 고민되죠? 이거 왜 고민돼요, 여러분? 이게 왜 고민돼요? 어, 여러분 마음속에는 뭐가 작동하는 거냐면요. 내가 지금 1억을 손에 쥐고 있으면 1년 뒤에 1억 1천만 원을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아, 내가 지금 1억을 들고 있으면 1년 뒤에 1억 1천을 만들 수 있으면 1억 1억 5천을 만들 자신이 있으면 지금 당장 달라고 하겠죠. 그 여러분이 생각에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고민되는 거. 지금 그게 적어도 10%는 안 넘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10% 20% 지금 간당간당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장 이자율이고요. 시장 이자율이고 1년 지금 1억과 1년 뒤에 1억 천을 갖게 만들어주는 이자율 있죠. 그 10%였잖아. 이게 여러분 만약에 똑같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지금 1억과 1년 뒤에 1억 천은 똑같은 금액이야라고 판단했을 때 그 10%가 유효이자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유효이자. 그러니까 거의 같은 의미예요. 개념은 다르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으니까 조금 더 나가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 원과 미래의 만 원은 같지 않죠. 미래의 만 원은 같지 않다는 건 여러분 알아요. 그러면 이 미래 1년 후에요. 1년 후. 1년 후로 합시다. 1년 후. 1년 후에 만 원은 같지 않아요. 근데 시장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10%라고 합시다. 그럼 1년 후에 현재 만 원 1년 후에 1억 11,000원과 같죠. 이렇게 간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간 게 어떻게 된 거예요? 1 플러스 10%로 밀었죠, 이렇게. 1.1 곱한 거잖아요. 원금에다 10%, 원금에다 10%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현재 가치, 이게 미래 가치거든요. 그러면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올라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11,000원을 1.1로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이해를 잘 계속 나가볼게요, 그럼. 아니, 이게 지금 10%가 어떻게 한 거예요? 1.1을 곱하면 뒤로 1년 뒤로 가는 거고 1.1로 나누면 이게 다시 현재 가치로 오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밀면 어떻게 돼? 2년 후. 한 번 더 밀면 1 플러스 10%를 곱하면 되겠죠? 12,000원 아니에요? 12,000원보다 조금 더 높아요. 이게 복리예요. 이자에 이자가 붙었으니까 12,100원이에요. 계산해 보면. 어쨌든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다? 식이 1.1로 곱하면 미래 가치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요. 1.1로 나누면 점점점 땡겨 오는 거예요. 맞죠? 좋았어. 자, 그러면 미래 현금 흐름을 알면 모두 알 수 있어요. 이자율을 알면 현재 가치도 알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래 현금 흐름이 있고 이자율이 있으면 현재 가치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지워버렸네. 자, 보세요. 아까 했던 거. 했던 거.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여러분. TAT에 나올 수 있어. TAT도 안 나와. 개념은 나올 수 있지만. 자, 보세요. 아까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됐어요? 10,000원 투자하면 10,000원 투자하면 1,000원 이자 받고 1,000원 이자 받고 원금 10,000원 줄게요. 라고 된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 10,000원과 미래의 이 현금 흐름은 정확히 일치해요. 보여드릴까요? 10%인 경우에. 자서 10,000원은 1,000원에 1 플러스 10% 맞죠? 이거 이렇게 가면 1년 가면 나눴잖아. 1,000원을 더하기 여기 있죠? 이건 얼마예요? 11,000원 있죠? 현금 흐름 11,000원을 1년 2년 땡겨내죠. 1 플러스 10%의 2년 두 번 땡긴 거. 한 번, 두 번 땡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번 땡기는 건 1승이고요. 두 번 땡기는 건 2승이에요. 두 번 이렇게. 이거 정확히 계산하면 이게 딱 10,000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정확히 이거야. 지금 10,000원 가질래? 안 그러면 내년에 1,000원, 그 후년에 11,000원. 너의 이자율은 10%야.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10%일 경우에.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 이자율을 10%로 안정하고 만약에 시장 이자율이 12%야. 시장 이자율이 12%야. 그러면은 나는 이걸 몇 퍼센트로 땡겨야 돼요? 12%로 땡겨야 돼. 현재가 나의 적용된 이자율은 12%다 그러면 1 플러스 12%, 1 플러스 12%의 제곱, 현금 흐름 이렇게 땡겨야 돼요. 그러면 이게 안 같아져. 더 많이 나눴으니까 더 적어져요. 할인 발행되면서 정확히 일치하는 요 현금 흐름의 12%로 현재 가치한 즉 시장 이자율로 현재 가치한 금액이 나와요. 이게 9천 얼마 뭐 9만 9천 얼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금액으로 발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 금액 그게 현재 가치가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10%로 나누면 딱 10,000원이 나와. 8%로 나누면 더 커져요. 되게 어려운 처음 들었을 때 되게 어렵고 힘든 얘기일 수 있는데 그래도 잘 이해하시네. 이해됐다 그러면 너무 좋고요.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유효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 뭔지 모르겠는데 같다. 수식 때문에 조금 갑자기 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어려운 거 없고 미래 현금 흐름을 이렇게 땡겨오고 밀고 막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금과 미래 현금을 밀고 땡기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이자율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거든요. 이자율이 중요하는데 그 이자율이 미래 현금 흐름과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이 유효이자율이고 시장 이자율과 같다. 오케이 됐어요. 만약에 정말 이해가 하나도 안 간다 그럼 이것만 기억하면 돼. 시장 이자율과 이자율 같은 말이다. 같은 말이다.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효이자를 말 섞어서 막 쓰거든요. 자, 그래서 57페이지 사채 발행 유형 보시면요. 사채 발행 금액은 그 발행 유형 제가 읽어보는 거예요. 사채 발행 금액은 액면이자율, 요것도 있네. 표시이자율. 그러니까 시장이자율과 같은 말로 유효이자율 말 쓰고요. 또 액면이자율과 또 같은 말로 요 말도 써요. 표시이자율. 표시이자율. 이게 지금 겉면에 표시됐잖아요. 진짜 딱. 사채 증서에 표시됐다고 표시. 그래서 표시이자율이라고 표시. 표시한 이자율이라고 표시이자율. 액면이자율, 표시이자율 같은 말이에요. 액면이자율 또는 표시이자율과 시장에서 투자자가 실제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되는 시장이자율 또는 유효이자율 같은 말입니다. 여기 감안하에 결정한다. 액면이자율이란 사채 발행회사가 지급할 액면금액 기준의 연간 이자율을 말하고 시장이자율이란 일반 투자자들이 사채에 투자한 대신에 다른 곳에 돈을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말한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요. 할인 발행은 그러니까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 관계에서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크다는 거는 우리가 좀 덜 챙겨주는 거죠. 싸게 팔아야 되는 거고요.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크면은 우리 회사가 인기가 많은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맞는 개념이고 아시겠죠? 자, 됐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요. 실제 문제 나오는 거는요. 이거 사채 발행 유형 객관식으로 나올까 말까 나올까 말까 한 거고 실제 해야 되는 건 회계 처리인데요. 회계 처리는 더 간단해요. 볼게요. 회계 처리는 사채 발행 시 회계 처리는 간단. 원래 사채는 어려워요. 어려운데 우리 저기 2급에서 1급에서 심플합니다. 발행 시만 하면 되니까. 자, 액면 발행됐을 경우에 첫 번째 있죠. 사채 액면 총액 10,000원의 사채를 액면 발행하고 현금으로 납입 받았다. 그러면요. 액면 발행 첫 번째 액면 발행 볼게요. 액면 발행 이건 액면 가액과 시장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같은 경우죠. 10,000원짜리 사채를 발행했다. 그러면 대변에 사채하고 나와야 돼요. 사채. 이건
그건 부채예요, 부채. 사채하고 10,000원 나오고요. 현금 10,000원 들어왔겠죠. 발행됐으니까 현금 10,000원 들어온 거 현금 10,000원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적혀 있는 사채 10,000원 액면가액이 액면가액. 나중에 갚아야 될 거. 나중에 갚아야 될 거. 액면 만기에 갚아야 될 거. 그렇죠? 사채는 부채잖아요. 그러니까 차입금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만기에 갚아야 될 거 얼마? 10,000원. 자, 두 번째 할인 발행이죠. 할인 발행. 할인 발행. 할인 발행. 할인 발행 10,000원짜리 액면총액 10,000원의 사채를 8,000원에 할인 발행하고 현금 납입 받았다. 그러면 일단 사채가 적히겠죠. 부채. 사채가 적히는데 여기 얼마 적히냐? 이게 핵심이에요. 얼마? 10,000원이에요. 액면가액. 만기에 갚아야 될 거. 만기에 갚아야 될 거. 만기에 갚아야 될 거. 정해져 있잖아. 그냥 딱. 만기에 무조건 10,000원 갚아야 돼요. 근데 현금 얼마 들어와요? 할인 발행 됐으니까. 적게 들어오죠. 8,000원. 그러니까 뭐가 발생해요? 대체 차익이 발생하죠. 대체 차익이 발생했잖아. 하변에 모자라죠? 2,000원? 왜 모자라요? 사채를 할인 발행해서 생긴 차금이다.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 무시무시한 계정 과목이 나오고 이름이 아주 무시무시하죠. 하체 할인 발행에서 발생한 차금이다. 얘는 부채 마이너스 계정이에요. 이게 왜 부채 마이너스 계정이냐? 이걸 재무상태표에 표시를 한다고 하면요. 재무상태표 부분 재무상태표를 보면 하체 계정이 어떻게 표시되냐면요. 부분 재무상태표의 사채 계정을 보면요. 사채 얼마? 10,000원. 사채는 10,000원이에요. 요거 할인 받았을 때 10,000원이죠. 10,000원인데 돈 얼마 들어왔어요? 8,000원만 들어왔잖아. 그리고 지금 요게 지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 2,000원 있다 그랬죠. 요거는 부채 마이너스, 즉 사채 마이너스 해주는 계정이에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얼마? 2,000원. 이거 지금 차변에 나왔는데 대변으로 왔죠? 네, 어떻게 해줘야 돼요? 빼줘야 돼요. 이렇게 발행가액이 8,000원 보여주는 거. 세 번째 할증 발행. 할증 발행 볼게요. 할증 발행은요. 액면 총액 10,000원의 사채를 12,000원에 할증 발행하고 현금으로 납입받았다. 그러면은 사채인데 액면가액이 얼마예요? 10,000원이죠. 액면가액이 10,000원이면 여기다 10,000원 이렇게 적어줘야 돼. 차변에 현금 돈 들어왔죠? 얼마? 12,000원. 대차가 안 맞네? 대변에 지금 2,000원이 지금 넘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사채 할증 발행 차금 2,000원 해주고 이건 부채 플러스 해주면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조정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채 10,000원 하체 할증 발행 차금 원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플러스 된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 대단히 중요한 결론. 사채는요. 액면 발행될 수 있고 할인 발행될 수 있고 할증 발행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요 유이자율과 시장이자율과 액면이자율 간의 관계에서 정해지고 그건 아까 앞에 살펴봤고요. 회계처리인데요. 회계처리는 자 보세요. 액면 발행되건 할인 발행되건 할증 발행되건 뭐가 지금 공통적이에요. 사채가 지금 얼마로 기록됐어요? 지금 다. 다 액면가액으로 기록.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이게 나와요. 사채는 액면 발행되건 할인 발행되건 할증 발행되건 만기에 갚아야 될 금액은 같아요, 다를까요? 같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액면가액이라는 거는 만기에 갚아야 될 금액인데 얘는 할인 발행되든 액면 발행되든 할증 발행되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같아야 돼요. 이거 어떻게 된다? 액면가액
액면가액이다. 액면가액이다. 가액이다. 주의해 주세요. 무조건 액면가액으로 적어주고 나머지 조정해 주셔야 된다.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사채 할증 발행 자금. 앞에서 우리가 유가증권 할 때 단기 주식 취득할 때 단기 매매 증권, 외도가는 증권 할 때 액면가액 나오면은 그 정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무시하라 그랬죠. 유가증권을 주식을 취득할 때 액면가액 얼마라는 건 아무런 쓸데가 없는 정보입니다. 무시하세요라고 했죠. 주식 취득할 때 무시하는 거예요. 반면에 사채는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똑같은 게 어디 나오냐면요. 자본금에서 나와요. 자본금. 그래서 액면가액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계정 과목 두 개가 사채와 자본금이. 첫 번째 나왔죠. 지금 사채 액면가액으로 적어준다. 그렇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채, 할인, 할증, 액면 발행 다 액면가액으로 적어준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채 발행비가 존재하는 경우 회계 처리 있죠. 사채 발행비가 존재하는 경우 회계 처리.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사채를 발행할 때 회사가 그냥 발행할 수는 없고요. 금융기관에 좀 의뢰를 해야 돼요. 그럼 금융기관이 도와주면서 뭘 요구할까요? 수수료 등을 요구하겠죠. 발행비가 든다고요. 그러면 그 발행비를 어떻게 처리할까 할래란데 그 발행비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발행비는 사채 발행 금액에서 빼주는 거예요. 내가 액면 발행할 거라 해서 10,000원 발행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사채 발행비가 들었어. 그러면 사채 발행비가 2,000원이 들었어. 그러면 나는 현금이 10,000원 들어오지 않고 발행비 빼고 8,000원만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발행가액에서 그냥 빼주면 그 가액을 최후의 발행가액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모을 때 10,000원을 모을 줄 알았는데 발행비 다 빼고 손에 들어오는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 금액이 발행가액, 최종적으로 발행가액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앞에서 우리 뭐 했었는데 단기 매매 증권도 처분할 때 처분 수수료 있으면 처분가액에서 빼준다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단기 매매 증권 이거 볼까요? 확인해야 돼. 확인해야 돼. 단기 매매 증권 회계 처리할 때 20페이지 보세요. 20페이지. 20페이지. 여러분 아시더라도 눈으로 확인해야 돼. 계속 눈동자 찍어야 된다 그랬잖아. 20페이지 보시면 단기 매매 증권의 처분 있죠? 거기 사례 위에 주의할 점은 매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수료 등은 그 처분가액에서 차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분했을 때 내가 최종적으로 손해 지는 게 처분가액이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사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채도 발행할 때 사채 발행비가 있잖아요.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이게 나중에 주식도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 개념은 내가 발행했을 때 결국 최종적으로 손해지는 게 내 최종 발행가액이 되는 거예요. 거기 사례를 볼까요? 읽어볼까요? 사채 발행비란 사채 발행과 직접 관련된 중개수수료, 사채권 인쇄비 등의 거래 원가를 말한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사채 발행비는 사채 발행 금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례를 볼게요. 액면총액 10,000원의 사채를 8,000원에 할인 발행하고 현금으로 납입받았대요. 근데 사채 발행비 1,000원을 현금 지출했대요. 그러면 나는 얼마에 발행한 거예요? 8,000원에 발행한 거예요? 7,000원에 발행한 거예요? 7,000원에 발행한 거죠. 그래서 그냥 사채는 액면가액으로 대변 10,000원 적어주고 차변에 발행가액을 7,000원 적고 대차 차액을 요거 대차 차액으로 적어주는 거죠. 마지막에 적어주는 거죠. 그렇죠? 대차 차액으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또는 할증 발행 차금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 밑에도 똑같죠? 액면총액 10,000원의 사채를 12,000원에 할증 발행하고 현금으로 납입받았대요. 단 사채 발행비 1,000원을 현금 지출하였다? 그럼 나는 12,000원에 발행한 게 아니라 사채 발행비 1,000원을 차감한 11,000원에 발행한 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액면 발행했다 하더라도 사채 발행비가 1,000원 들면 할인 발행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감과 사채 할증 발행 차감이라는 계정 과목은 사채에다가 더하고 빼준다. 뒤쪽에 보시면 사채 분계가 있을까요? 사채 129페이지 한번 보세요.
129페이지 사체에 있는데 이거 간단하거든요. 쭉 한번 해보세요. 적는 데 의의가 있으니까 다 해보세요. 6번까지. 한번 적는 데 의의가 있으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사채인데요. 일단 1번부터 6번까지 다 뭘로 시작해요, 문장이? 액면 총액 1,000만 원의 사채를, 액면 총액 1,000만 원의 사채를, 액면 총액 1,000만 원의 사채를 이렇게 시작하죠. 액면 가액은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거기 밑에 해답을 보시면 본계에 지금 대변의 사채가 지금 다 어떻게 적혀 있어요? 사채 1,000만 원 하고 적혀 있죠.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무조건 어떤 발행되던 대변의 사채는 얼마로 기록돼야 된다? 1,000만 원, 액면가액 1,000만 원, 액면가액으로 기록된다.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걸 꼭 기억해 주세요. 사채는 사채하면 액면가액 떠올리시면 돼. 액면가액, 그렇죠? 그러니까 액면가액이 1,000만 원이면요, 할인 발행되던, 액면 발행되던, 할증 발행되던 다 대변에 사채 1,000만 원하고 적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발행가액을 차변에 당좌예금이든 보통예금이든 적어주고, 그렇죠? 대차 차액을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또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으로 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응? 아셨죠? 그래서 거기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뭐 더 하면은 이 발행 수수료가 있으면 발행가액에서 빼줘서 발행가액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사채하면 액면가액, 그것만 잘 기억해 주세요. 사채하는 계정 과목은 액면가액, 액면가액. 네, 됐습니다. 잠시 쉬었다가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